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한국체육사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오늘 한국체육사 첫 번째인데요. 이 한국체육사 나는 학창 시절에 진짜 역사에 관심이 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소 조금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좀 꺼려지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출제되는 양상을 보면 가끔 어머 이게 왜 나왔지? 하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특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체육사 들어가서 보시면요.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 체육사의 의미 나와 있죠. 이 체육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증거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그러한 자료를 통한 그러한 내용들이 한국 체육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나 사실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체육의 변천 모습을 살펴보고 각 시대의 체육관이나 그 방법 등에 관련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현재의 체육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이다. 해서 15년도, 17년도, 18년도에 기출이 됐었죠. 체육사는 뭐냐?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구 대상은 뭐예요? 연구 대상이라는 게 나오죠? 시인이 어떤 글을 쓰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의 공간, 시간, 인간,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체육사의 연구 대상에 들어가요. 세 가지의 간이죠. 근데 시인의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문화사 또는 교육사 측면으로 곡찰한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사 연구에서 사관이 역사를 가치관, 역사가의 가치관, 이러한 갖는 의미는 역사가의 가치관에 따라 체육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해서 체육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크게 어느 형태에서 체육사를 크게 물어봐서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체육사에서 다루는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체육사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육사에서 다뤄지는 걸까? 아니면 그거를 의심해 보거나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좀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한 의심을 해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육사의 연구 영역. 체육사는 신체 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연구이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수면시간 이외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세를 취하거나 운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인간은 긴 역사를 통해 각 민족의 고유한 일상적, 노동적, 전투적, 스포츠적인 여러 운동 형태를 만들어내고 시대적,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신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즉, 체육사란 신체 운동, 신체 수련, 신체 교육, 신체 문화라는 유기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크게 고찰을 하고 그러한 존재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다. 체육사, 우리가 어떤 뭐 학창 시절을 떠올리시면 운수가 좋은 날은 교문에서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체육, 운동, 수련, 교육, 문화. 체육, 운동, 체육, 수련, 신체 수련, 신체 교육, 신체 문화 이러한 것들이 체육사에서 조금 변천되어 갔다. 운수 좋은 날은 교문에서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연구 영역 보시면 지금 뭐 어떤 특수한 계획에
특수한 계획에, 특수한 계획에니까 특수한 계획에 새통을 먹으라고, 새통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어떤 특수한 계획에 새통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어떤 특수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이 있고요. 영역 순서가 요렇게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통사적이고 세계사적인 영역이 있고 지역적이고 시대적 영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일단 어떤 지역적, 시대적, 그리고 개별적, 특수적, 세계사적, 통사적 이러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통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라는 거를 어떤 한정하지 않고요. 시대를 한정하지 않고 전 시대와 전 지역에 걸쳐서 역사적 증거를 서술한 것을 통사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역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출이 2016년도에 기출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특수한 계획에 새통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해서 특수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이 있고 새통을 먹이라고 세계사적인 영역, 통사적 영역, 그리고 지시했다, 지역적, 시대적 이렇게 해서 나뉜다는 거 한 번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체육사의 연구 내용 보시면 체육사의 연구 방법, 체육사는 기존에 있던 여러 체육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료를 통하여 체육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체육사 연구 방법의 중심은 사료의 분류와 평가이다. 해서 체육사의 시대 구분 보시면 독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기존 구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제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단, 이는 2번, 니은 보시면 고증. 체육사의 시대 구분은 철저한 고증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에 근거해서 아주 정확하게 팩트에서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이론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이론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구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제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시대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사의 연구 단계 보시면요. 문자가 사실 풀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문자가 사실 풀렸다 해서 문은 연구 문제, 일단 문제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 다음 자료를 어떤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문자 가설을 만들어요. 사실, 그 다음에 사실적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풀렸다, 풀이하고 서술하는 그러한 형태가 체육사의 연구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를 선택했으면 그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서 이 가설을 통해서 어떤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풀이하고 서술하는 형태가 체육사의 연구 단계에 들어간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대별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선사 삼국시대부터 어떠한 체육적인 면이 보였는지 볼게요. 자, 선사 및 부족 국가 시대의 체육 보시면 선사 시대는 어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원시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선사 시대 먼저 보시면 이는 원시 시대이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제대로 나누는, 추측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했구나. 옛날에 유물 같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 이때는 활쏘기를 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선사시대에는 학교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체육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학교 같은 공식적인 그러한 교육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식량 획득의 중요한 수단이자 신체 활동인 수렵이 있었다. 수렵, 사냥을 얘기하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어떤 사냥을 통해서 생존을 했겠죠.
활, 창, 돌도끼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기술로 인정되었을 것이며 이것은 식량을 얻는 생산 기술인 동시에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전투술이기도 하였다. 생산 기술인 동시에 전투술이었어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은 거죠. 이는 뭐예요? 그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사냥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였죠. 그죠? 이 시대에 석촉이 발견된 것은 이 시대의 석촉, 돌로 만든 화살촉을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 것은 궁술이 활쏘기가 발전되었음을 나타낸다. 어린이들은 또래들과 놀이를 통해 혹은 부모로부터 궁술을 배워 활쏘기를 배워서 그 사회에 적응하여 나갔을 것이라 추측된다. 어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석촉, 돌로 만든 화살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궁술, 활쏘기를 했을 것이고 어떤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애니미즘과 어떤 무생물계에도 영혼이 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갖는 그러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초자연적인 존재랑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술이나 종교 이러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같은 원시 신앙과 관련된 주술 활동과 성인식 등의 독특한 신체 문화가 나타났다 해서 여기서는 원시시대, 선사시대에서는 어떤 수렵을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 했었고 오늘날의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그러한 체육교육시설은 없었다. 그들은 생산기술인 동시에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전투술, 생존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원시시대, 선사시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부족국가시대의 생활과 신체 문화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뭐죠? 제천행사라고 하는 거죠. 제천행사, 말 그대로 하늘천이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언제 지내? 자, 보시면 파종과 수확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얘기한대. 파종과 수확, 이를 통해서 농경사회가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애니미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하면서 어떤 농경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생산기술과 전투기술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요때에는 원시시대, 선사시대에는 생존 그 자체로 생산기술인 동시에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전투술이었잖아요. 근데 부족국가시대에 들어오면서 농경사회가 발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기술과 전투기술이 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 농경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파종과 수확 시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라고 하는 게 있었다. 제천 행사 때 각종 무예, 어떤 무기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유희, 음주가무 등이 실시되었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신라의 가배 등이 있다. 2019년도에 기출이 됐죠. 이거 나랑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계속 강의를 해왔던 게 나랑 부영고등학교, 동무, 신가배? 너 나랑 부영고등학교 동무신가배? 이렇게 해서 어떤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신라의 가배. 이게 제천행사의 그에 따른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블랭크 쳐져서
고구려와 이렇게 나왔었나요? 영고와 가배가 나왔었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출 형태가 블랭크 돼서 쳐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 부분에 기출이 될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언제라도 기출이 됐었던 부분은 언제라도 다시 나와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랑 부영고등학교 동무신가배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성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성인식, 제천 행사와 하나 또 하나는 성인식. 자,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성인식은 부족국가 사회에는 어디든지 있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 당시 시행되던 성인식은 단식이나 생매장,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못을 박는 등 고행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험 후에 유년기 생활을 벗어나 청년단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된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생매장, 단식, 상처를 내거나 못을 박는 이러한 고행이 이때에는 부적국가 시대에는 성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세 번째, 궁술과 유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궁술, 활쏘기라고 했잖아요. 활을 사용해서 목표물을 맞히는 그러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궁술 나면 활 쏘는 거구나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의 지배층들은 무예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였고 무술 연마를 겸하여 궁술을 이용한 사냥 등을 즐겼다. 삼국시대의 무예적 유의였던 석전. 석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돌석자. 그래서 어떤 돌팔매질, 돌을 던져서 싸우는 그러한 형태, 돌팔매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온 건 수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이런 거가 문제가 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석전이라고 불렸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연상할 수 있느냐. 돌팔매질이다. 돌 던지는 그러한 형태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수박. 수박이라고 하는 거는 손이나 이러한 것들을 써서 상대를 찌르는 그리고 수련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태권도와 연관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각저죠. 각저는 오늘날의 씨름과 유사했던 그 당시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지문에 씨름 같은 상대 두 사람이 서로 잡고 겨루어 힘을 견주는 그러한 놀이였다. 오늘날은 무엇이냐? 아니면 이렇게 나오고 각절을 찾아내는 문제. 이렇게 해서 어느 형태로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수박은 태권도예요. 태권도. 그냥 연상하실 때 주먹으로 수박을 뽀갠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씨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두 사람이 서로 허리 삿발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허리가 각져 있죠. 이렇게 숙여가지고 각져 있죠. 각져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연상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저포라고 하는 게 윷놀이죠. 우리 민족의 전통 오락 중 가장 오래된 놀이가 저포다. 저포. 예전에는 5개의 윷가락을 나무를 던졌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4개가 됐죠. 저포, 4개. 저포, 윷가락 4개. 기억하셔서 저포는 윷놀이다. 도개, 걸, 윷모라는 호칭을 붙여 실시하는 놀이로 돼지, 개, 양, 소, 말. 이거는 이거에 따라서 이게 도가 돼지, 개가 개, 걸이 양, 유시 소, 모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견, 양우마 해서 한자로 기억하시면 한 글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요. 돈견, 양우마, 도개, 걸륜모 해서 짐승의 크기와 빠르기에 의해 판 위에서 말들이 나가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당시 부여의 사출도를 다스리던 관직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해서 그 당시에 이 지금 선사시대와 원시시대 그리고 부족국가 시대의 각 특징점을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부족국가 시대, 선사시대는 되게 간단하죠. 왜? 역사적 기술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추측으로 그 당시에는
그 현재 공식적인 그러한 학교 같은 기관이 없었을 것이고 생존 그 자체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부족 국가 시대에는 제청생사라는 것을 통해서 농경사회가 발전이 됐고 그러하면서 생산기술과 전투기술이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내용들 그리고 궁술과 유희에서 석전, 수박, 각저 그리고 저포까지 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 내용들이 부족국가 시대에서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네들만 따로 떼서 문제 출제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시의 용어와 오늘날의 어떤 비슷한 내용들인지 매칭시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삼국시대에 들어가서 볼게요.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죠. 이때는 고대 부족국가 체제를 갖추며 민족의식을 성장시켜 통일신라 문화의 정신적인 기초를 부여한 시대이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죠. 그런 만큼 국방체육으로서의 무술이 발달했다. 국방체육.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체육으로서의 무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민속적 유희가 성립, 발전하며 교육으로서의 신체 운동이 완성되는 시기였다. 삼국시대의 사회, 유교와 불교가 도입되어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조화를 이루었고 윤리의식과 정치 제도가 발달하였다. 삼국시대 교육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해서 고구려에는 태학과 경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얘네까지 체육이잖아요. 체육사인데 왜 여기서 교육까지 다룰까? 그 교육기관에서 체육을 실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통 교육기관인데 그 당시에 체육을 존중해? 라는 그러한 부분이 인정이 돼서 알아야 된다. 일반 평민의 교육기관이 경당이에요. 일반 평민의 교육기관으로서 여기서 뭐를 했어요? 활쏘기라고 하는 괄호에 지금 써있죠. 활쏘기를 같이 실시했어요. 독서를 했고 활쏘기를 했고 활쏘기 연습 등을 같이 했다. 해서 이때는 일반 평민들의 교육기관으로 청년들이 밤낮으로 수련을 했고 교육을 했다, 독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고구려의 교육기관. 그래서 고구려에는 태학과 경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 백제에는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등의 뭐가 있었다? 박사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비읍, 백제의 비읍, 박사의 비읍 연결해서 백제에는 박사제도, 신라에는 뭐가 있어요? 신라 가장 크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화랑도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화랑도는 다룰 거고요. 궁술이나 기마술, 검술, 사냥, 편력 이러한 것들이 궁술, 기마술, 검술, 사냥, 편력 이러한 것들이 화랑도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궁술은 활 쏘는 것, 기마술은 말 타는 것, 검술은 검을 다루는 것, 사냥은 말 그대로 사냥이고요. 편력은 뭐 신체 활동의 음악이나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키는 야외 활동이거든요. 자, 이것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해서 이러한 아이들은 조금 들어가서 뭐 얘네들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육이라고 하는 움직임, 무예적인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삼국시대의 무예 보시면 신체 단련과 군사훈련을 목표로 한 상무적 무예가 중시되었다. 무예를 되게 떠받드는 것 이러한 것을 상무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무예가 중시가 됐다는 거죠. 궁술은 뭐였죠? 활쏘기라고 했죠. 활쏘기, 삼국시대에는 궁술이 무술로서 높이 평가되어 궁술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하기까지 했다. 해서 이 궁술 나오면서
기상체육이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 삼국이 서로 대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궁술이 되게 중요시 된 거예요. 활쏘기라고 하는 게. 그러하면서 자, 고구려에는 고구려를 먼저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수렵 대회를 통해서 궁술에 능한 인재를 등용했어요. 고구려에는 봄, 가을에 실시했구나. 그래서 고수, 나는 체육사의 고수가 될 테야 해서 어떤 수렵 대회를 통해서 궁술의 인재를 등용을 했고요. 그 다음 백제는 관사, 백과사전 아니고 백관사, 백과사. 관사라는 군사적 행사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했다. 신라에는 그럼 뭘까? 궁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저 욕하는 거 아니고요. 이 궁신, 궁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딱딱 현장에서 기억이 더 잘 나요. 그러니까 이런 궁신 해서 신라에는 궁전법. 궁전법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마와 궁술, 말 타는 것과 그 활 쏘는 것으로서 인재를 선발했다. 시험에서 선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궁전법이 신라구나. 여기서는 어떤 활 쏘기 그리고 기마 이러한 것, 기마와 궁술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선발을 했다. 그만큼 궁술이 중요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신라의 화랑도 체육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화랑도, 신라의 화랑도죠. 우리 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화랑도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국가의 관료를 등용하던 교육 제도이다. 관료를 등용했어요. 그만큼 어떤 귀족 자제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체적 단련을 통한 강한 청소년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강한 청소년 양성의 목적. 청소년을 양성하고자 했구나라는 부분이고요. 집단 활동으로 도덕적 품성과 미적 측면을 함양하였다. 원광의 세속 5계를 바탕으로 충성 보국할 수 있는 문무겸비의 인재를 양성했다. 여기서 지금 세속 5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기출이 됐었는데요. 이 세속 5계가 그냥 헤드라인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의신, 인전무태, 살생유택 해서 이 세속 5개 화랑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화랑도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하는 것. 문무겸비, 문과 무, 그러니까 공부랑 체육을 다 잘하는 사람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문적인 것, 글적인 것, 그 무적인 것,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문예와 무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두 개의 모든 것을 강조한 문무겸비의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속 5계라고 하는 거에서 그 사군 이충은 임금을 되게 임금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고, 사친 이효라고 하는 건 부모를 효로 섬기는 것, 교이신, 친구를 믿음으로 사귀는 것을 얘기하고, 임전무퇴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는다. 살생유택, 어떤 죽임에 있어서는 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살생유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면 헷갈리지는 않죠. 그 내용이 들어가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입산수행은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며 부족 생활을 위해 신체 정신 단련하였다. 입산수행, 어떤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러한 것이 입산수행이겠죠. 편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으로 출제가 종종 돼요. 그래서 화랑도에 있어서 편력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얘는 야외 활동이에요. 야외 활동으로서
어떤 신체 활동에다가 시와 뭐 음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당연히 신체 체육적인 것도 하지만 시와 음악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야외 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와 음악 관련 활동 및 각종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일종의 야외 활동이었다 해서 편력이 나오죠. 이 편력 자체가 단독으로 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별거 아니죠. 시와 음악이 포함됐고 체육 활동이 있대요. 그러하면서 야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편력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기출이 됐었으니까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삼국시대 민속 스포츠와 오락. 첫 번째 수렵. 삼국시대의 수렵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면을 갖추고 있다. 하나는 왕에 의한 순행으로 군사적 시위를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다른 하나는 놀이로서의 수렵이 있었다. 그 다음 방응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방응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에서 방응이 나와도 얘는 매사냥과 연관을 시키면 돼요. 얘네들 되게 중요합니다. 민속 스포츠와 오락해서 그 시대의 용어와 현재 어떻게 해서 연관하면 되는지 매년 기출이 돼요. 매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방응은 매사냥이 포인트예요. 매사냥을 가리키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매사냥을 하였다. 축국은 뭘까요? 축국은 너무 연상하기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 오늘날의 축구 혹은 뭐 제기차기 이렇게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나오는데 축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 발로 차던 놀이이다. 흡사. 오늘날의 축구 또는 제기차기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하는 활쏘기 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 말 달리면서 쏘는 궁수를 얘기한다. 석전은 뭐였죠? 아까 석전. 떠올려 주세요. 돌 던지는 거죠. 그래서 돌팔매질 다시 한번 써놓고 이는 변전, 편전, 편쌈이라고도 한다. 어떤 편을 나누어서 편을 나누어서 이변 저변 뭐 이렇게 해서 나누거나 편을 나눠서 싸웠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전투적인 유희이다. 전쟁에서 막 돌 던지는 그러한 상태. 투호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어떤 항아리 같은 거에 우리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이거 꼭 있어요. 항아리 같은 거에 화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쏙 던져서 넣는 그런 거 있죠. 그 화살촉 같은 거를 던져서 항아리에 꼬린시키는 게 투호예요. 일정한 거리에 항아리를 놓고 화살과 같은 것을 던져 넣는 오락이다. 그러나 투호는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궁술과 같이 사례의 일종으로서 자신의 수양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예의를 통해 군자의 태도를 배우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듯하다. 라고 하는 것. 쌍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쌍륙. 여기서 연상하세요. 자, 6은 뭐야? 6개. 6개 있으면 떠올려지는 게 뭐예요? 주사위죠. 저만 그래요? 일단 쌍육 6개 주사위. 쌍이니까 2개의 주사위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대로 말을 던져서 들여보내는 그러한 놀이이다. 마상제라고 하는 건 말 위에서 어떤 묘기같이 동작을 보이는 것, 그게 마상제, 말 위에서 여러 동작을 보이는 것으로 공마, 말노름, 말광대라고도 하였다. 기타 놀이 보시면 위기라고 돼 있죠. 위기는 바둑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악삭, 악삭은 쌍육과 같은 의미고 중마는 대나무 말, 농주는 왜 이렇게 2개의 공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이런 걸 뭐라 하죠? 그런 거를 농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으로 던지고 받으면서 그렇게 노는 그러한 놀이 풍연, 바람을 통해서 연을 날리는 연날리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 화랑의 체육사상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지금 화랑의 체육사상. 화랑은 문무를 겸비해요. 그렇죠? 심신이
붉은 심신이 붉은하다라고 기억하셔서 어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심신 일체론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신체미를 숭배했어요. 신체에 대한 미를 숭배했고 불국토사상. 불국토사상은 자신의 땅이 곧 부처의 나라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그러한 거고 군사주의까지 기억하셔서 어떤 신체 화랑의 체육 사상은 하나의 의미로서 심신이 불근했다. 심신일체론적 나누지 않았어요.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신체미 숭배 사상이 있었고 불국토 사상, 군사주의, 체육 사상까지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안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연도를 좀 알고 시대를 좀 구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흥미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에서는 고려 조선시대의 체육부터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